안녕하십니까. 시사본색 이재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우여곡절 끝에 준공돼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전 국민적인 기대를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노사 상생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많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영원함 상생 공약인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빠졌습니다. 오는 6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는 만큼 영원함이 한 목소리로 반영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본색에서는 이런 지역 현안을 함께 마련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영석 광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모델, 첫 모델로 주목받았죠.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착곡 1년 4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강규형 일자리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확산되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한국 경제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진짜로 성공을 하려면 근로자 지원과 노사 상생, 친환경차 전환 이런 풀어야 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먼저 근로자 복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GGM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두 가지 임금을 받습니다. 하나는 강주 글로벌 모터스로부터 연봉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 강주시가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사회적 임금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제 연봉이 평균 초봉 3,500만 원이거든요. 이 연봉이 강주 일반적으로 다른 그 자리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대 기아차나 그 현대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 직원들의 평균 연봉 9천만 원 넘는 것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사회적 임금을 드리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목돈이 들어가는 게 주거비입니다. 그래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두 번째는 또 자녀들이 있으면 보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장 공공 어린이집을 만들어 드리고, 또 체육관도 건설하고 있고, 이외에도 문화, 환경 여러 가지 이제 복지 문화 시설을 해드리는데, 다른 것은 지금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가 이 공장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반해서 실은 LH에서 걷는 주택 건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가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매월 나가는 임차료를 한 연간 197만 원 정도 지급을 해드리고요. 2단계로는 저희가 인근에 근로자 전용 행복주택 전용 단지를 만들어서 좀 품격 있고 좋은 주택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차종은 지금 확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소형 경영 SUV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 경영 SUV보다는 당초부터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친환경차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요? 좋은 내연차를 만들 수 있어야 좋은 전기차나 좋은 수소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은 경영 SUV 내연차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 자동차 그 환경 변화에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설비를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비로 라인을 변경하지 않고 3000cc급 중형차도 만들 수가 있고, 전기차도 만들 수가 있고, 수소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SUV 추세고, 그리고 고령화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차가 갖는 약점이 뭐였냐면 안전성 문제,
그리고 디자인 문제, 그리고 사양 편의가 너무 적다 하는 이런 문제였는데 이런 걸 완벽하게 보완했기 때문에 저는 내수도 늘어날 수 있고 수출 수요도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GGM이 성공을 하려면은요. 근데 채용 과정에서 노조 가입 의사를 물어봐서 좀 무리가 있었잖아요. 예. 특히 이제 민노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좀 과장되기는 했지만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GGM의 생명은 노사 상생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상생의 가치를 한 면접위원이 강조하면서 노조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이게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일체 이런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제외를 했고 그 이후에 4월 26일 날도 면접이 있고 그랬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GGM도 그걸 인정하고 해당되는 면접위원에게 질문을 주고 이걸 반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큰 문제로 부각시키기보다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언론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노사 상생의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생산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됩니까? 이제 지금은 시험 생산 중에 있고요. 9월부터 7만 대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1교대로 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530명의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제 2교대, 3교대 가면서 7만 대에서 점차 늘리게 되면 직접 일자리가 10만 개 정도 되고요. 이제 부품 업체를 포함한 간접 일자리까지 하면 한 11,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과제, 숙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GGM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노사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기에 품질을 인정받아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실기하지 않고 적정 시점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강주시가 현대자동차 그리고 GGM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네,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달빛 내륙철도로 한번 예. 건너가 보겠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광주 대구를 고속전철로 잇자, 고속철도로 잇자 이런 고속철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빠졌어요. 예.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선 이 달빛 내륙철도는 한 200km 정도 되는데 고속철도를 놓으면 1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이 달빛 내륙철도를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외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경제성이 낮다. 근데 저는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십 년간 이해관계 때문에 강주와 대구, 영호남을 분리시켜 놨는데 지금 이게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호남 고속철도를 건설할 때도 이 BC가 우리 지금 달빛 내륙철도보다 더 낮은 0.34였습니다. 그런데 건설하고 나니까 지금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그 사업 규모가 4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대구나 강주나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슨 내년 예산에 넣어달라, 지금 용역을 맡겨달라 하는 게 아니고 10년 안에 검토할 수 있도록 10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빼지 않는다면 이건 지역민들이 받을 좌절감과 소외감, 박탈감, 어찌 보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강주와 대구만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6개 광역자치단체를 거쳐갑니다. 강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만 해도 980명입니다. 9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 통합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매우 이바지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이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청와대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이런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을 것 같은데요. 예, 청와대 이제 권영진 시장하고 가서 뭐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정무수석 다 만났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청문회 중이어서 담당 차관도 만나서 이런 뜻을 전했고, 저번에 그 우리 GGM 준공식에 대통령님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제가 직접 지역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민들께서 성원해 주시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고 우리 강주시의 역량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4차 계획에서 빠지면 2030년까지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거죠? 어떻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10년 계획이기는 하지만 5년 단위로 계획을 다시 살펴보기 때문에 2025년 내지 6년에 다시 검토할 기회는 있지만 저는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또 10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안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도 하셔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가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고 청와대에서도 특별히 검토에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보면 그 대통령 후보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시고 새로 되신 그 당 대표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저희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주시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AI, 인공지능 예. 사업이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강주에서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슈퍼 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젊은이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지고 강주에 오면 사업화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국가 AI 예. 데이터 센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슈퍼 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국가 유일한 데이터 센터가 지난 2월 4일 날 착수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성능과 규모를 가지고 좀 10위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그 규모가 88.5 페타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1 페타플러스라고 하는 게 똑딱 이렇게 1초 있지 않습니까? 1초 동안에 1000조 번의 연산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죠. 이게 이제 저희는 세계 10위 안에 든다는 것이고 독일 슈퍼컴퓨터 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7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재 큰 컴퓨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누리온 5억입니다. 이게 25.7 페타플러스거든요. 세계에서 1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88.5 페타플러스는 이거보다 3배 이상이나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컴퓨터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누리온 5호기처럼 국가가 연구 목적이나 정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HPC라 해서 이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이제 주로 소수 연구기관이나 국가가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목적이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는 국가 연구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좀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AI 기업들을 내려오게 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88.5 페타플러스를 혼용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HPC를 한 20 페타플러스하고 나머지 66 페타플러스는 예를 들면 클라우드나 플랫폼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쓰도록 해서
그 기업들이 강주에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기업들은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면 이게 얼마나 성능이 있고 효과가 있을지 실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 실증 센터까지 여기에다 만들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내려와야지요. 이런 것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는 중에도 89개 기업이 우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5개 이상의 기업이 강주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 이의를 다신 분들은 그 88.5 페타 플러스에서 HPC가 20 페타 플러스니까 이것만 가지고 성능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운영 목적이나 활용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강주시가 무슨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과학기술부 주관하에서 국가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려올 기업들을 대비를 해서 인재도 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인재 육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AI 인재를 육성하자 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석박사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강주과학기술원 지스트에 대학원이 만들어졌고 또 전남대 조선대를 비롯해서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인공지능 융합 대학이나 학과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재가 나오기까지는 한 3년 내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데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해서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분들을 지역에 내려온 기업들에 이렇게 취직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은 2기 인공지능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또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재 육성도 잘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되려면 국회나 아니면 관련 법안도 잘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예,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을 해놨거든요. 이제 이걸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까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먼지도 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차가 쌩쌩 달리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 고속도로가 거의 깔렸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배낭 하나 메고 강주에 오면 그걸 사업화할 수 있도록 멘토단도 붙여드리고 또 이제 돈이 부족할 때는 창업 자금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 데스밸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죽음의 계곡이라고 2년 내지 5년 동안에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도 이미 설립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좀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이제 곳곳에 산발적 감염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그러니까 핀셋 점검, 핀셋 검사를 통해서 지역으로 이제 널리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영사업자한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은 식사 같은 걸 함께 못 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음식점이나 카페는 저녁 11시 이후에는 배달만 하도록 하고 유흥주점은 11시 이후에 그 다음날 5시까지는 집합 금지를 하고 교회도 20%만 모이도록 이렇게 해왔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시민들이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간용 없이 일벌백계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하루빨리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조금은 경각심을 더 가져야 건강하게 5월을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영섭 시장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